제 거, 배우자, 가족, 친척 뭐 했고 막 한 10개의 시간 막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약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맞지 않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맞죠. 이것만 사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실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시네케라 민경라입니다. 금일은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디님과 회사분들께서 청약에 대해서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께서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청약에 대해서 잘 아실 줄 알았는데 이제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왜 이렇게 청약은 좀 딥하게 이제 보시진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선당 후 고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먼저 당첨받고 후에 고민해라.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건데 왜 거기에 그렇게 시간을 쏟고 공부를 하고 그러겠어요. 제가 청약을 한참 많이 했을 때가 이제 14, 15년도쯤이었어요. 흑석 7지구, 8지구 실제로 현장까지 갔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당첨되면 프리미엄이 뭐 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러니까는 뭐 경쟁률이 뭐 한 30대 1에서 50대 1 뭐 이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청약을 넣을 때 제 것만 넣는 게 아니고 제 거, 배우자, 가족, 친척 뭐 했고 막 한 10개의 시간 막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3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버는 시장에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딱 하나 됐어요. 하나 된 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거기다가 쏟아 부은 거는 100번도 넘죠. 다시 시간을 돌려서 2015년이에요. 그런데 청약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무주택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후로 집값은 거의 3배가 돼버리잖아요. 전 되지 않을 거예요. 제 한정된 소스, 제 시간을 쓰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청약통장 가입자가 무려 2,700만 명이고요. 그 중에 이제 1순위 가입자가 1,8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2,200만 명이거든요. 사실 1순위라는 게 청약통장 가입하고 2년만 지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1순위인 거죠. 제가 올해 하반기에 넣은 단지들 4개를 좀 정리해봤어요. 동탄은 안 넣었어요. 너무 렉이 오래 걸려갖고 그거 제가 한 세대도 되겠어 하고. 과거 순으로 말씀드리면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원펜타스, 레벤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DH 방배. 그래서 이 4개의 단지들을 제가 좀 경쟁률을 계산해봤어요. 라첼스가 164대 1, 원펜타스 527대 1, 레벤투스 403대 1, DH 방배 90대 1. 네 단지의 평균이 193대 1이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이제 1주택자니까 실제 경쟁률은 이거보다 더 높아요. 원펜타스 같은 경우는 뭐 당첨되면 20억이라면서요. 다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뭐 한 50명 계시는데 가위바위보에서 1등 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청약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전 국민한테 사행심을 조장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유지하더라도 당첨자들한테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첨되면은 세금 내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팔 때 내죠. 근데 예를 들어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는 초과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는 팔지 않았는데 때리잖아요. 종부세도 팔지 않았는데 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청약제도는 그야말로 로또인데 거기다가는 세금을 안 때리잖아요. 그리고 또 청약만 제가 아까 바라보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한 이유가 첫 번째가 그 경쟁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제도가 언제 바뀔지 몰라요. 대출제도 수시로 바뀌죠. 그런 것처럼 청약제도도 언제 바뀔지 몰라요. 뭐 주택이 있다던가 뭐 50점 이하 이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버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청약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저는요, 여기다 시간 많이 안 쓴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하는 거를 제 컴퓨터 화면으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간단해요. 우선 네이버 킵니다. DH 방배를 쳐요. 들어가셔서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문 전문 있죠. 이것만 사실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실상의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겠죠. 일반 공급 보면은 가입 조건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래요. 투기, 가열지구 및 청약 가열지역, 이건 지금 방배에 해당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주여야 되고 1주택이나 무주택자여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그러니까 제가 추첨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60% 추첨제, 30% 추첨제, 20% 추첨제예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걸 넣는 게 유리하겠죠,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그 가점 산정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 가족 수가 35점,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 그런 내용도 다 나와 있고 청약 가능 조건이 이제 확인됐어요.
그런 걸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팔 수가 있는지, 내가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되는 건지, 중도금 대출은 나오는지, 전매 제한이 3년, 그러니까 사서 3년간 못 파는 거예요. 거주 의무 기간 없음.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그 말은즉슨 싸게 나오고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거겠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되냐 안 되냐는 개인 그 DSR이랑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내문 가지고는 다 확인이 안 되고 따로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뭐 원펜타스나 레벤투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10억, 20억 막 이렇게 프리미엄이 발생하니까 그건 이제 조사할 필요도 없고, DH 방배 같은 경우도 저는 조사 안 하고 넣었어요, 사실. 59A가 분양가가 16억, 그러니까 평당 한 6,300, 84A가 분양가 21억, 한 평당 6,400. 그 지도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주변에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가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단지인 거예요. 2013년이니까 얘보다는 한 20% 비쌀 거예요. 최근 실거래가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25평은 19억, 그 다음에 35평, 34평, 이거는 이제 24억 2천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10%씩 업 했다고 치면은 20억 9천, 26억 6천인 거예요, 각각. 차익이 4억 9천, 5억 6천 남는 거잖아요. 해야죠. 네. 전매 제한이 짧은 것들은 그 분양권 상태일 때 팔 수도 있고, 지어져서 아파트 상태일 때도 팔 수가 있는데, 각각 세율이 좀 달라요. 분양권일 때 팔면은 세율이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거나 양도소득세는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은 차익이 발생한 곳에서 부과하는 게 양도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만큼 차익이 난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사실 투자할 때 큰 고려대상은 아니에요. 정리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입주자 공고문 꼼꼼히 알아보시고, 대출 따로 조금만 알아보시고, 주변에 있는 단지랑 이 분양가랑 살짝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선당 후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청약제도 가점 기준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수잖아요. 근데 제 생각인데 이 청약제도가 만약에 유지되려면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납세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를 많이 할수록 가점을 많이 주는 거예요. 청약해서 이 프리미엄이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을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이 조합원들이라는 게 이 자산을 정말 짧게는 뭐 몇 년, 많게는 뭐 수십 년을 소유하면서 농물, 새똥, 누수 막 이런 거 견뎌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세금은 세금대로 되게 많이 냈고. 그런데 이거를 로또 당첨자가 그 이익을 갖고 가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제도를 없애는 게 사실은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이 청약 당첨자들이 납세를 많이 한 사람들이 당첨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회 문화도 점점 납세자를 우대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만약에 청약 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신규 공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입찰이죠. 가장 비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가는 거죠. 그게 맞지 않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맞죠. 단순하게 이 영상을 딱 한 구절만 발췌해갖고 청약제도 없어져야 된다 하면은 막 악플 막 달릴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청약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청약을 넣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청약 당첨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네케라 민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